저는 대체 이준석이 이게 뭐야. 정말 싫은 게 개인적으로 너무 싫은 게 저는 그냥 뭐 아니면 도 이게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최경영 선배 아시겠지만 기자들은 쓰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를 쓰거나 네. 기사 안 된다고 판단하면 말거나 쓸 거면 제대로 취재해서 잘 하거나. 근데 이거는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런 거를 계속 써주는 기자들이 있잖아. 심지어 저거를 국민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당원 게시판에 자기 당원들 상대로 하면서 맞아. 마치 자기는 사과한 것처럼 하는데 또 제대로 사과한 거냐? 그러니까 그 상황 따라서 이후에 얼마든지 이렇게 발을 얹힐 맞아.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을 얹힐 수도 있고 아 저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요 진짜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면서 거죠? 프레임을 제리코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프레임을 피의자 코스프레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회견에서도 이준석 씨는 민주당이 나를 제명시키려고 하고 이재명 유신 독재의 서곡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기존에 보여왔던 선거 전략하고 똑같네. 예. 선거 때만 넙죽 엎드리고 예. 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민주당이 다 잡으면 민주당은 독재한다. 네. 예.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한 번도 북한에다 갖다 바친 적도 없고요. 한국을 민주당이 잡아가지고 독재를 하거나 계엄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니들이 했을 때 잡았지. 민주당은 한 번도 탄핵을 당한 적이 없죠. 예. 기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게 해야지? 정답입니다. 아 이게 정답이다. 네. 영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저한테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자 하였습니까? 단위와 관련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간단하네. 간단합니다. 아니 팩트가 있으니까 예. 툭툭툭 물어보니까 탁탁탁 넘어지는구나. 그렇죠.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하셨나요? 예. 단일화 얘기 했나요? 예. 끝. 그렇지. 질문 끝. 예. 길 필요가 없어요. 기자의 질문에. 근데 이준석이 오히려 쫄아. 이렇게 말하니까. 어버버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준비가 네. 좀 기자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러니까요. 싶어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이랑 이 사람에 대해 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 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기자실이나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거에 앉아 있는 기자님들 보면은 뭐 사전에 조사를 해온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뭐 긴급 기자회견 한다길래 우르르 몰려와서 그냥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 자료 있나요?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심지어는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교육의 영향인지 뭔지도 뭐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고참 기자들이 뭐 피곤할 수도 있겠죠. 막내 기자들이나 뭐 거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학원에서 뭐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잖아요. 정답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요새 대치동 학원에서 네. 요새 질문도 사실은 케비나 바이스가 알지? 야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라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모르셨죠? 현장 기자가 아니고 바이스나 KB면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야 야마는 뭐니까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봐.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현장에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가 좀 이렇게 전후 맥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푹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어볼 질문들을 다다다다다다 받아 쓴 다음에 그걸 그대로 물어본다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그 기자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냅니까? 그냥 영상 통화 틀어놓고 아이패드 갖고 가서 그 캡 바이스 얼굴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거기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질문하고 받고. 예.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질문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진 거지. 예, 예. 이 친구들이.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도 예. 이게 제가 그 후배 기자들 약간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한데. 예. 기자의 기본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이지. 질문을 잘 해야지 그 음. 다음에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취재가 질문에서 시작하는 건데 지금 한국 기자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질문이에요. 저 그렇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경찰청에서 그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단 한 명의 기자도 이태원에서 다른 행사 할 때는 다 가서 경비나 교통 통제를 했는데 이번엔 왜 안 했어요? 라고 묻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순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끝까지 한 명도 안 해요.
안 궁금한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TV에서 뉴스를 보는 시청자인 저도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질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안 궁금한 거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기자님들 제가 제보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네.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자님들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데 그럼 전화를 해서 제가 통화를 했으면 질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짜고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오늘 뭐 이게 있어요? 뭐지? 약간 저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사를 내가 써주고 있어. 그렇지. 이거 이황당한 거예요, 진짜. 아. 오늘 뭐 있어요. 예. 저희가 수습 기자 때 경찰서 문 처음 열고 들어가서 강력반이랑 형사분 아. 오늘 뭐 없나요? 이거 그렇지. 처음에 이제 수습 기자가 처음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몇 년 지나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봉지욱 기자가 아주 어제 7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적나라하게 썼더만요. 제목 자체가 접대업자 휴대폰 내역 입수인데 요 이야기를 제가 사전에 들었는데 쭉쭉쭉쭉 보면 이준석이 올 것 같으니까 5시에 도착한다니까 아마데우스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아마데우스는 이제 가라오케 같습니다. 예. 네. 가라오케인데 대전 유성이거든요. 예, 대전 유성 쪽에 저 아마데우스 근처 제가 아마데우스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근데 예, 이제 그 예. 소위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그 예. 상호명은 이제 주피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간 데가 예, 뭐 그 지금 걸어오는데. 뉴스타파 보도나 이런 데랑에서 말하는 그게 주피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준석 관련된 나무위키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예, 거기에 주피터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기 나오는 아마데우스 가라오케는 또 딴 데예요. 저기 뭐 관계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일단은 김성진 대표가 얘기를 했다가 저 밑에 이제 장이사라는 분이 장이사. 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안을 해서 딴 데로 또 바꿉니다. 예. 그렇게 예약을 해 놨는데 예. 이준석 의원님은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유성으로 가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유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희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성이라는 곳이요. 유성에 사실 저는 그 2013년에 이 사람이 간 거잖아요. 2013년 8월 15일인가 그때 갔는데 제가 국세청의 어떤 딥소스가 대전 국세청에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 유성을 잘 압니다. 어허. 오해하실까봐 제가 약간 좀 떠듬는데 지난번에 저 검사들이 자주 다니는 그 서초구에 샤르망. 뭘 알지 하여간 그 거기도 이제 사실은 검사들이랑 간 거거든요. 저는 아하. 옛날이야, 다 옛날 일이야. 어. 그래서 뭐 그런데 이쪽도 제가 사실은 가봤었어요. 저 유성이 아마데우 뭐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 유성에 저런 유흥업소가요? 예, 아주 난리예요. 저도 저기가 사실은 한 예전에 10년 전에 난리야 저기가. 예. 저는 보좌진 근무를 해봤잖아요. 예,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국정감사를 하면 국방위는 그렇지. 유성으로 내려가요. 이 왜 유성이 그러냐면 난리라니까. 계룡대 때문에. 그렇죠. 계룡대 육군 계룡 이태원군 스파호텔도 본부를 있잖아요. 예, 거기를 감사하러 내려가는데 유성에서 꼭 1박을 해요. 왜냐하면 첫날은 육군, 다음 날은 공군, 해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끝나고 그 1박을 하는 유성 그쪽으로 가서 다 숙소를 잡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군인들이랑 뭐 그냥 다 아주 난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유명한 곳들이고 그 한 모여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곳이고요. 대충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김성진 핸드폰 문자 내역 8월 15일에 보면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저쪽으로 가라 지금 출발하겠다. 웨이터 내려가면 9시 49분에 김성진이 수행비서에게 8월 15일 9시 49분에 웨이터가 내려가면 뒷좌석 오늘 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약이 뭔지는 그러니까 약을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 이준석한테 준다는 이야기. 그런 걸로 그렇다는 보이죠. 것이죠. 예. 그래서 저기 보면 장이사라는 사람이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 다른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진술을 하기를 저 약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예.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것은 성기능과 관련된 약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른바 CR 땡땡이나 뭐 예. 비아 땡땡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예. 우리가 시옷인 줄은 알죠. 시옷인 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참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많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 왜 필요했을까? 20대 후반에. 네. 20대 후반인가요, 저 때? 자, 2013년 8월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40살이잖아. 제가 동갑이거든요. 40살이니까 2025년이잖아. 제가 동갑이니까. 그러니까 28살인가 29살인가 만 그렇죠. 28살입니다. 그러네. 20대죠. 웃긴 친구야. 예.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대전에 있다가 대전역에서 김성진이 픽업을 해서 자기 김성진의 자택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와인인지 뭔지 마시고 다시 유성의 룸살롱 거기 막 룸살롱 촌이야 촌. 내가 그렇게 묘사를 할게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리베라 호텔이 있어요. 그 리베라 호텔로 가는 그 코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출 내역에 그냥 성접대라고 나와. 예. 성접대라고. 예. 성접대라고 나옵니다. 그냥 접대도 아니고요. 예. 성접대라고 성접대. 아예 아. 나옵니다. 예. 성접대라고 하여간 경찰 수사 기록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관해서 사실관계가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거는 수사 안 한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 나온 거다. 라고 구라를 칩니다. 예. 어. 경찰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지금 성접대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 그렇죠. 뭐 송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지금 종료가 된 건데 그거는 마치 성매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고. 사건.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는 원래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혐의가 있든 없든 그거를 뭐 이거는 혐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우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단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공소권 없음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은 사실 저기서 나오는 사건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 사건이 있는 거고 저기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언급한 사건은 검찰 사건인데 이건 성접대 사건이 아니고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뭔가 이준석 후보를 공격해서 그렇지. 이준석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요. 그 한참 이후야. 한참 후입니다. 이게 뭐 거의 9년 10년 후야. 예. 2013년 사건이고 그게 공소시효 지나서 그럼 검찰로 가지도 않았어. 그렇죠. 성매매 사건은. 그래서 명예훼손을 고소하니까 가세연에서 또 무고로 맞받아치고 그렇지. 그러면서 요 사건에서 이제 무혐의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경찰에서 애초에 성접대 수사를 할 때 공소권 없으면 이게 핵심인 건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있었던 고소고발전에서 무혐의가 됐다라고 슬쩍 바꿔치기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뉴스타파는 김성진 폰에 나와 있는 다른 인간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스타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예. 게 살짝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지나가면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전반적인 이 내용이 다 이준석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날짜가 다 특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말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뭐 이런 의원도 뭐 있었고 아. 이런 의원도 있었고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접대했어. 그러니까 접다했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요.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지나가는 얘기니까. 근데 그건 확인.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이거는 되고. 아니 이거는 지금 날짜와 장소가 다 문자 내용까지. 근데 그리고 성 접대하고 투자 뭐 지출 그렇죠. 내역에 딱 써져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장모 이사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민주당 의원 이름도 언급을 해요. 뭐 옛날에 같이 술 먹거나 놀았거나 혹은 접대했다는 뉘앙스로 무슨 의원도 뭐 있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떤 이 수법이에요, 수법. 예. 같은 층위에 있지 않은 다른 걸 갖고 와서 자기 의혹을 물어보면 이거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이럴 예. 때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안 나왔어. 이게 너만 그쵸. 나왔어. 그렇죠. 두 야 가지- 여기에 김성진 아이폰에 돼 있는 사람 중에 김성진 아이폰 6에 너만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은 너만 있다고 너만. 맞아요. 너만 있으니까 지금 네. 대통령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너를 검증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왜 검증하겠니? 그렇죠. 그리고 뉴스타파가. 이게 사실 저기 뭐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그럼 보도를 하겠지. 하는 거죠. 당연히 하겠죠. 하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그럼 그 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지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답 안 넘어갈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 민주당 의원들 다른 뭐 17명 뭐 4명인가도 자기랑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안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걔들은 안 나왔어. 걔들은 대통령 후보 안 나왔잖아. 어? 니는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은 야, 그때 당시 생각하면 전부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수 기자 저 같은 사람도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생방송하면서 막 부인이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 생방송하면서 기어코 들어간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몰고 들어간 사람하고 본인은 동탄인지 어딘지 상계동인지 가가지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이거하고 이게 비교가 돼. 결국은 얼쩡거리다가 들어가지도 못한 인간하고 사실 동탄까지 가가지고 옷 갈아입으러 씻으러 갔다는 것도 그게 저는 이제 쉽사리 믿기도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게 강남에서 뭐야? 동탄을 예. 간 거. 왜 그죠? 갔냐? 왜 갔냐면 이제 검사 째게 출신으로서 이제 감은 예. 이건 근거는 없어요. 예. 계엄군이 우리 집을 털 거 아니에요. 곧 털 수도 국회의원이라면 있다. 털 수도 계엄군들이 의원들 집들이 닥치서 체포를 하든지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다. 예. 그거다. 있다. 아니 나는 그 뺏기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집에.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책 혹시 난 고문당할까봐 책 혹시 내가 보던 것 중에 조금 좀 이렇게 좌파스러운 거 있나? 그거 체크했다니까. 아. 갑자기 들이닥쳐서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있나? 경험에서 나오는. 예, 그래가지고 예. 아니 진짜로 무섭더라고. 역시 이게 세대가 좀 다른 거죠. 저랑 이중세는 동갑이다 보니까 예. 아씨 혹시 내 우리 집에 있는 뭐 외장하드에 혹시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나 바로 그냥 고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고문은 당하기는 진짜 싫거든. 근데 다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분명히 많이 자기는 겁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공포에 질렸을 거거든. 그랬을 수 있죠. 그런 약간 좀 그런 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반명을 할 때 또 내가 담 넘어갈 때 시끄러 임마 한 거는 해제 의결이 된 이후다. 이미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가지고 담 안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국회에 담벼락에 있었는데 저도 해제 이후에 담을 넘었어요. 아, 네. 그 안에 그 전에는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다가 그래 진짜 궁금할 거 아니야. 해제되고 나서 제가 담을 넘었는데 왜 넘었냐면 네. 그때 계속 계엄군들이 다시 돌아온다. 다시 아. 할 거다. 계엄 다시 할 거다. 막 이런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면 더욱더 의사당 안으로 더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코리안 JB님이 8월 16일에 살 빠진다. 어제 그제죠.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건 실제로 그리고 서울에 가서 저것만 딱 쓴단 말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제가 대전국세청 취재할 때 보면 저기가 진짜 난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동네이긴 합니다. 저 살 빠진다라고 네. 말한 게 그 약 하나를 전달해 주세요 했던 그 다음 날. 그 다음 다음 날인 날이에요. 거죠. 2013년 8월 15일 날이 유성에 있었고 8월 16일이 그랬습니다. 그 약이 다이어트 약은 아닐 거잖아요. 이 사건을 네. 그 이후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세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가세현이 2022년에 녹음 파일을 공개합니다. 저기 나오는 장모 이사와 이준석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모 이사와
이준석 그 개혁신당의 김철근 무슨 사무총장이었나요? 거기랑 통화 녹음 파일,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의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인가? 변호사하고의 또 장모이사하고의 그러니까 장모이사 핸드폰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세현이랑 소송전이 벌어지는 건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일단 장모이사가 이준석한테 나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지. 내가 그렇게 접대했는데. 장모이사가. 네, 장이사가. 이준석이 쩔쩔맵니다. 코가 꿰었구나. 쩔쩔맵니다. 코가 꿰었어. 네. 근데 그게 2019년 통화예요. 2019년. 2019년. 저 행위는 2013년이고. 2013년. 넘어가는데 2021년이 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아. 이제 성접대 의혹 불거지고 뭐 예. 경찰서 수사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김철근이 대전으로 만나러 장이사 찾아갑니다.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장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요게 중요한데 8월 15일 날 안 만났다고 그래. 지시합니다. 예. 장이사한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모렴차고 파렴치한 인간이죠, 이준석은. 뒤에서 다 그런 식으로 예,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